지역을 살리는 여행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라이브 포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테마여행 10선 이권혁 PM 문화컨설팅 바라의 권순석이라고 합니다. 국내 여행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지역을 연결하는 테마여행 10선 사업이 2021년 5년차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4년간의 시간을 좀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테마여행 10선 사업이 목적했던 바들을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논의하는 자리를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많은 분들을 현장에 모시고 진행하지는 못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 유튜브가 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중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오늘 함께 하실 수 있겠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라이브 포럼을 검색을 하시면 오늘 전체 일정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총 13분의 발제자를 모셨습니다. 굉장히 긴 포럼이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참여해 주고 계신데요. 총 4개의 테마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테마여행 10선의 출범과 성과, 두 번째는 코로나19 이후의 관광사업 방향, 세 번째는 테마여행 10선 이후 지역관광 생태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을 살리는 관광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여행 혹은 지역관광업계에 힘든 시간들이었음을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부디 오늘 자리가 이런 고민하고 고생하고 계시는 현장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연사분들이 준비되어 있어서요.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게 오늘 제 임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성과와 과제라는 것을 주제로 문화체육관광부 정태경 국내관광진흥과장님 모시고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체부 국내관광진흥과장을 맡고 있는 정태경입니다. 온라인으로 테마여행 10선 포럼을 시청해주고 계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테마여행 10선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되었는데요. 문체부에서 2017년부터 21년까지 5년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테마여행 10선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마여행 10선은 대한민국의 39개 지역을 고유의 테마로 묶은 10개 권역을 중심으로 관광 명소를 과거의 점 개념에서 개별 지역관광 지원 사업을 벗어나서 지역 간의 관광 자원을 연계하고 관광객 이동 동선 중심으로 선 중심의 관광 활성화 사업을 진행한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었고요. 지역별 관광 요소에 대한 현장 진단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개선을 하고 그에 따른 관광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관광 환경을 개선하는 하드웨어 개선 사업, 그리고 콘텐츠를 확충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지역 간 이동 연계망을 개선하는 네트워크 사업, 그리고 관광 인력을 양성하는 휴먼웨어 사업까지 4가지 사업에 대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였고요. 4개년 동안 약 864억 원의 지원을 통해서 1,300여 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자면 코로나가 확산되기 전까지 3년 동안 지역의 관광객 지출액은 약 3.22% 증가를 하였고, 또한 지역의 관광객들의 평균 여행 일수는 보통 평균 1.8일 대비 18% 늘어난 2.131일 동안 지역을 체류하면서 여행하시게 되었고요. 지역의 이런 통계 외에도 권역 요소의 종합적인 개선, 그리고 지역 간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 연계 관광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표로 보여드리다시피 환경 개선, 콘텐츠 확충, 지역 연계망 구축, 인력 양성 및 교육, 그리고 홍보 마케팅 사업으로 총 5개 권역을 분야에 대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때 5년 동안 했던 것에 대한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앞으로 이어갈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21년에는 지난해 20년에 진행되었던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위드 코로나 상황 속에도 테마형 10선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했는지를 말씀드리자면 그간에 준비했던 콘텐츠나 개선된 환경을 기반으로 여행 상품을 통해서 결실을 맺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랜선 투어, 직콕 여행 꾸러미 등 약 80여 개의 상품을 운영해 왔고요. 또한 개별 관광객들이 단체가 아닌 개별 관광객들이 할 수 있는 여행 상품들은 지속적으로 운행해 왔습니다. 그 작년의 경험들을 이어받아서 21년에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자체와 PM단과 함께 유연한 사업 운영을 하면서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 과제이겠고요. 21년 이후에는 지역 관광의 그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년 사업으로 기획이 되었기 때문에 21년까지 예산이 지원된 후 22년에는 이제 다른 방식의 그 연계 방안을 이제 모색을 해야 될 텐데요. 지금까지 발전시켜왔던 10개 권역의 경쟁력 있는 테마와 브랜드를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고, 5년 동안 지역의 관광 생태계를 생성해 왔던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을 이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은 그 지역별로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DMO 방식 혹은 지역 지자체 간의 협의체 그리고 협동조합 등의 방식도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추진되고 있는 관광 거점 도시와의 연계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마여행 10선 이후에 저희가 얻었던 교훈들을 이어갈 수 있는 지역관광 활성화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간의 한 점으로 시작했던 관광에서 선으로 이어가는 테마여행 10선 사업을 해오면서 이제 얻었던 교훈들은 인접 지역 간의 관광 자원을 공동 활용하면서 수요자 입장에서 관광객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여행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그 결과로 지역 간의 연계 관광을 위한 다양한 상품의 결합 그리고 창의적인 기획을 시도를 해야지만이 천편일률적인 관광 자원의 개발을 막고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수요자 관점에서 인접 지역을 연계하는 번역 단위 여행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나태주 시인이 풀꽃에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오래 보아야 예쁘다고 하는데 지역의 체류 시간이 증가를 하면 그만큼 지역의 자원, 지역의 문화, 지역의 인물들에 대한 좀 더 깊은 고찰과 관찰 그리고 경험이 경험 속에서 지역에 녹아드는 관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의 핵심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물리적인 관광 자원을 정비하는 것과 그를 채우는 활용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과 또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인적 자원이 5년 동안 저희가 지역의 인적 자원 개발을 계속 지원해 왔는데요. 이런 것들을 모두 녹여서 여행 상품으로 운영하고 했던 경험들을 살려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5년 동안의 가장 핵심적인 성과는 지역의 다양한 지자체 그리고 지역 관광 생태계를 다 통합을 해서 PM단이라는 이렇게 핵심 요소가 그것들을 같이 연계하고 서로 이제 다른 이해관계들을 조정하면서 하나의 생태계를 이어왔던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 다음의 계획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과고 그게 가장 지속해서 가져가야 될 유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 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한 20번 오르락내리락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태경 과장님께서 지난 4년간의 우리 테마여행 10선 사업의 성과와 또 의미,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잘 마무리하기 위한 과제까지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수요자 입장에서 또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 준비하고, 네.
다소 좀 번잡하더라도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이 앞에 이것 때문에 발제자 얼굴이 좀 잘 안 보인다라고 하셔가지고 과장님 할 때는 했고요. 제가 진행할 때부터 과감히 없애는 걸로.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이 포럼 자리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방역수칙을 아주 철저하게 준수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마스크, 손소독, 발열 체크 다 하고 계시고요. 거리두기 물론입니다. 그리고 이후 발제자분들도 현장에 바로 나와 계시는 게 아니라 숙소에서 온라인으로 관람을 하고 계시다가 본인 차례가 되면 현장으로 오셔서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한 번 더 드렸고요. 앞서 과장님께서 지자체 혹은 수요자 중심의 여행기획, 여행 상품들 개발하는 이런 의미들, 또 거기에 민간 PM이라고 하는 협력 체계들을 구축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지역의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는 의미를 가지게 됐다. 이것이야말로 테마여행 10선 사업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분인데요. 저희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은 전국에 10개 권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10번째 권역, PM이시죠. 엄태석 자작문화학교 10권역 PM이신 엄태석 선생님 모시고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이 만든 길이라고 하는 주제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네, 반갑습니다. 앞선 발제에서 정태근 과장님께서 성과와 과제 전망들 함께 보여주셨는데요. 거의 중복되는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올해 5년 차를 맞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그리고 4년 차에 이제 코로나를 함께 맞았었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중심으로,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잠깐 모색해 보는 자리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이 만든 길입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은 말 그대로 테마여행을 만들었지요. 대한민국을 이었습니다. 기존의 관광개발 사업이 점 단위의 관광 명소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었다면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은 개별 자원 간의 연계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선형 동선을 만들었고요. 그동안 관광지 위주의 단순 소개에서 지역의 스토리 인문 자원을 융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모 사업별로 분절 지원을 했던 것을 볼거리, 이동망, 즐길거리, 다양한 테마를 종합적으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예전의 사업은 개별 기초지자체를 지원했다면 특별하게도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은 3, 4개의 지자체를 묶어서 권역 단위로 집중 지원을 했습니다. 기존의 사업이 신규 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조성을 중심으로 했던 거라면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은 기존에 있는 관광 자원 간의 연계, 그리고 자원들의 재활용, 활용성 제고, 이런 것들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기존의 사업이 경쟁, 자치단체 간의 무한 경쟁이었다면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은 상생과 협력을 만들어냈던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이쪽이 제가 맡고 있는 중부 내륙 힐링 여행 권역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물줄기입니다. 사실 한강 상류, 남한강이라고 흔히들 알고 있는데요. 한강 상류입니다. 서강, 동강, 그리고 단양을 흐르는 동안에는 팔경호, 단양호라고 부르고요. 제천을 지나는 동안에는 청풍호라고 부릅니다. 충주 쪽에 가면 충주댐, 충주호가 됩니다. 자, 이렇게 자치단체 경계를 넘어설 때마다 흐르는 강물을 토막쳐서 이름을 바꾸어 불렀습니다. 무한한 경쟁이었었죠. 그 고립과 단절을 넘어서 흐르게 한 것이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이었습니다. 각자 빛나던 관광지를 연결했고 동질성과 공통점을 다시 찾았습니다. 융합과 소통을 시작한 것이지요. 자치단체의 고립과 단절, 무한 경쟁을 넘어서 협업과 소통으로 공동의 목표를 세웠고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권역 간 연결, 사람 간의 연결을 통해서 융복합 시너지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이 기획된 것은 서울 제주에만 편중되었던 한국 관광을 분산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우리 권역만 보더라도 최근 1년간 관광객이 급증했습니다. 단양, 제천은 99%, 충주도 50%, 영월도 유료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고요. 그러니까 관광의 파이를 키워서 권역의 파이를 키우면 자치단체뿐만이 아니라 인근 권역까지, 인근 자치단체까지 상생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준 통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자체 간의 연계협력도 부쩍 늘었고요. 지자체 평균이 연 34건이 평균이지만 테마여행 10선의 지자체 연계협력 사업은 154건입니다. 자, 같은 동네에 올망졸망 모여있는 자치단체끼리 어떻게 하면 관광객들을 더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한 것입니다.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관광을 통한 지역 재생을 함께 고민했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보시는 장면은 이사권역이 함께한, 그러니까 강원도 산골과 남해의 바닷가 마을 도시들이 연계한 포럼이었습니다. 이처럼 지역 간의 소통뿐만이 아니라 테마여행 10선의 각 권역들 간의 연계협력도 지금 지난해부터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어서 대한민국 전체를 테마 여행으로 연결하는 그런 사업 논의들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 연수에 참여했던 분들한테 물었던 질문입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이란 문경시청의 허담님은 각 지역의 진주를 실로 꿰는 것이다. 대한민국 연결의 관광의 연결고리다. 담양군청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테마여행 10선은 이처럼 구슬처럼 존재했던 자원들을 엮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이 지역 자생과 사원, 지역 활동과 연계 협력, 네트워크 연결, 그리고 각 이런 것들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그 관광에서 양적 성장들을 추구했었다면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은 질적 성장을 추구합니다. 지역 주민, 지역 활동과 지역 자생, 연계 협력, 네트워크 연결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되겠고요. 자연 경관 중심에서 아이디어, 지식, 콘텐츠, 기술 등 창조적 지역 자산을 여행에 접목했습니다. 다채로운 사례들이 있는데요. 평화의 길에서 만나다는 평화의 길 권역에 지역의 그 연극 단체들이 결합해서 콘텐츠를 만들기도 했고요. 소세처에서 양산보와 함께 걷는 소세원도 소세원을 지역의 자원으로 창조적으로 활용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다채로운 사례들이 있고요. 특별히 또 한 가지를 꼽는다면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이란 여행의 표준점과 여행의 지침서다. 그동안 자치단체들이 간과했었던 휴먼웨어들이 테마여행 10선을 통해서 많이 부각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존의 관광사업이 신규 관광지 확충과 관광시설 개선이었다면 물론 꼭 필요한 일이긴 하였지만요. 이번 사업은 사람 중심의 연결입니다. 지역의 DMO를 구축하고 활동과 네트워크를 만들고 주민사업체를 발굴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군산의 댄스홀을 허하다 뭐 이런 프로그램들 같은 것들이죠.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서둘러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앞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이란 테마는 다르지만 추구하는 가치는 같은 동행상생이다. 지자체 간의 무한 경쟁에서 협업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경쟁에서 상생으로 지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들을 구축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충주호, 청풍호, 단양호, 동강, 서강 이렇게 분절되어서 강 이름조차도 한강으로 흘러가는 강 이름조차도 토막 추어서 다르게 불렀던 이런 사업 대상지에서 지금은 이제 연계협력 사업들이 자치단체에서도 물론이지만 민간단체에서 중심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제 권역 내의 체류 시간들이 증가하고 있고요. 연계 방문율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충주, 제천, 단양, 영월 거의 30분 거리에 있는 자치단체끼리 관광객들을 교류해서 훨씬 더 많은 체류 시간들을 확보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을 표현할 수 있는 색은 여러 가지 아름다운 색이 모인 빛이죠. 빛이 모인 흰색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획일성을 탈피해서 다양성을 추구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의 관광은 경관 중심, 그리고 거기에 이제 문화해설사가 붙어서 역사, 문화, 자원들을 해설해주는 중심이었다면,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파주 출판도시에서 만나는 나의 영웅 이야기, 영웅들이 등장하는 연극과 상도문, 돌담마을, 칠성조선소 같은,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마을들을 다시 끌어내기도 했고요. 예던길 선비 체험이라든가 돌창고 프로젝트, 복순도가 함께하는 빌리지, 육권역에 이제 남도 바닷길 남도 패스, 서해 금빛 길 따라 떠나는 고흥신 투어, 벼랑간 나주 프로그램이라든가 국원역의 금강 로맨틱 열기구, 그리고 누구나 여행 기획자라는 컨셉으로 출발한 미션 투어, 10권역의 여행의 재발견까지 다양한 사업들이 실험적으로 생겨났고 그 중에서는 많은 사업들이 모범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테마 여행이 만든 길 이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자체들이 모여서 공통 목표와 비전을 수립하고 여기에 이제 민간에게 행재정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관광사업체들이 협회, 숙박업, 지역 주민 일부가 중심이었다면 관광사업자들이 문화기획자와 로컬 예술가 다채로운 지역 주민들까지 포괄하는 DMO의 준비를 마쳤고요. 이분들이 지자체와 성과를 내는 민간 중심 세력과 같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연계 협력하면서 더 많은 성과들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으로 만들어낸 다채로운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를 어떻게 지속해야 할 것인지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잘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권역 PM이시죠. 엄태석 선생님께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이 만든 길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라이브 포럼은 현장의 인원을 좀 최소화하고요. 온라인 중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현장에 누가 와 있느냐, 어떤 분들이 참석하고 있느냐, 이런 궁금함을 여쭤봐 주신 분도 계십니다. 문체부의 유선 주무관님이신데요. OMC권, 네, 고맙습니다. 여기는 우리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의 총괄기획단인 TDI의 소장님 또 같이 하고 계신 분들 함께 하고 계시고요. 문체부 과장님, 사무관님 다 함께 나와 계십니다. 온라인 채팅창에 궁금한 점들 쭉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드릴 수 있는 것과 또 체크해 놨다가 이따 종합토론 시간에 여러분들 대신해서 발제자분들에게 제가 여쭤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과 의견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세 번째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관광학회장이시자 춘천향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정병웅 선생님 모시고 세 번째 주제인 대전환기 관광의 사회경제적 역할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발제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반적이고 약간은 추상적이죠. 넓은 쪽에서 한국 관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국 관광의 여러 가지 구조적 어려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고 또 어떻게 지역 관광 어떻게 활성화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미 많은 코로나 시대 이후의 관광에 대한 말씀은 워낙에 많이 회자되어지고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흔히들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속도가 문제다. 지금 오히려 코로나 이전에 이미 어떤 트렌드가 코로나에 의해서 더 앞당겨질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전반적으로 전문가들 얘기에 드는 얘기입니다. 우선에 코로나 시기 이후의 시대의 관광을 보면 여전히 전 세계 관광은 국제 관광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시대적인 변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꾸준히 증가해서 전 세계 GDP에서 대략 한 10% 정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여졌고 흔히들 관광의 전성시대를 할 만큼 한국 국민들도 국제관광에 많이 참여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 발주하는 거의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관광과 관련되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코로나 이전에 한국 국외 관광이 증가한 이유를 잠시 한번 살펴보면 한번 되새겨 봅시다. 먼저 아마 특히 국외 관광이 근 3천만 명, 2019년도에 코로나 이전에 약 3천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많이 나갔어요. 한국 국민 5,200만 중에 약 반수 이상이 한 60%가 국제관광에 참여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국제 관광을 보는 일종의 한국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거기에다가 또 가격에 대한 어떤 착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저가 항공의 보급에 의해서 아주 저렴한 관광이 가능해졌고요. 특히 주요 관광 시장인 아시아권에서 원화 가치가 우리 한국의 위력을 발휘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ICT 발달이 여러 가지 언어에 대한 여러 가지 관광을 아주 편리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AI, VR 등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는 국제 관광에 대한 자신감까지 생긴 참입니다. 여러 가지 SNS와 어떤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결과물로서 많은 혜택을 받은 게 특히 관광 같습니다. 관광은 그동안 일상과 관광이 경계가 애매모호했는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관광의 모습을 그릴 수 있고 다소 그래도 합리적인 관광 정책도 세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네요. 그 다음에 SNS 발달과 스마트폰 발달로 아마 자기만의 개성을 찾아나는 개별 관광이 증가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미지와 사진이 잘 찍히는 관광지가 붐을 일으키는 것도 같은 여행이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치열한 일상생활 속에서 나름대로 힐링과 웰빙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증가한 이유도 관광이 활성화된 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맥킨지 컴퍼니 리포트에서 지난 작년 말에 중국의 코로나19가 가속시킨 중국의 5가지 경제 트렌드를 얘기했다면요. 사실 타산적으로 삼을 만하다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중국의 얘기입니다. 중국은
일찍이 관광의 어떤 저 코로나의 발산지로도 얘기되어지는데 지금 현재는 가시적으로는 잘 극복되었다고 나오죠. 그러면서도 그 코로나가 많은 충격을 줘서 그 코로나 이후에 점차 디지털화가 중국은 급속도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글로벌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관광에서도 내수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국제 시장이 닫힌 현상에서 그런 지적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한결 중국 소비자들이 성숙해졌다. 여러 가지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업 간 경쟁 심화, 민간 부분의 사회적 부분이 확대. 요거는 상당히 중국 얘기입니다. 아직도 사회주의 체제적인 성격이 많이 남아 있는.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로 먼저 겪은 중국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 볼 만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 산업에 가장 직격탄을 맞아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초부터 여행업자들은 길거리에 나와서 정말 시위하는데 충분히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위협 속에 기회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코로나가 가지는 대략은 긍정적인 측면에 한번 몇 가지 보면, 먼저 코로나 질병 감염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많이 우리 생활에 가까이 하면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이제는 좀 삶의 질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좋은 장점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어디든 손을 씻어야 되고 위생 수준도 잘 지키는 그런 생활이 상당히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삶의 질은 쾌적성, 어메니티와 하이진이라는 위생 이런 것이 삶의 질이니까 이 계기를 통해서 어쩌면 삶의 질도 제고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참에 생태 및 기후 등 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 우리는 관심을 고조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지속 가능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경제도 양극화되고 또 항상 우리가 사회나 인생의 삶이 그렇습니다. 항상 빈익빈 부익부 선순환 악순환의 법칙이 좌우하죠. 그러나 이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제 더불어 지속 가능한 이런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익숙해지고 관심이 증가했다고 하는 그런 장점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관광 산업의 대외 경쟁력은 만만치 않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오기 이전에 2019년도 기준으로 내국인 출국은 약 3천만이 육박했고 인바운드는 그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한 1,700, 1,800명. 그 시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해외로 나간다는 게 좋죠. 오히려 여러 가지 우리 특히 한국에 나가는 관광객은 단순히 휴식, 쉼 자체도 아주 인간 생활에 아주 바람직하죠. 꼭 생산적인 측면에서 보지 않더라도 인간의 삶 그 자체 실존에 볼 때 우리가 쉬고 즐기고 그 자체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의 어떤 실용주의 정신은 단순히 먹고 놀기 위해서 여행 가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하나라도 심지어 70, 80된 할머니가 해외여행 가더라도 하나 배워와서 손자들한테 좋은 교육이 되어 본보기가 되도록 이런 생산적인 어떤 기능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 관광이 많이 났음으로써 당연히 한국과 한국 제품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도 향상되어지고요. 한국 문화가 한층 업그레이드 되죠. 하지만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지나친 불균형의 문제가 되어지고 있고요.
자칫 중국과 일본에 치우친 외래 관광객은 한국의 관광 생태계를 왜곡시킬 문제가 다분히 소지가 있죠. 중국과 일본 두 국가 인바운드 시장의 과도한 집중이 이게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현실은 여전히 특히 중국 관광객 이미 우리는 잘 경험했지 않습니까? 제주도와 명동에 가면 중국 일상이 되어져서 그뿐 아니라 우리는 사들하는 정치적 폭풍도 맞았고요. 이것이 우리 한국의 전반적인 관광 시장을 건전하게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래 관광객이 수도권 주 시장이 우리가 외국에 주다 보니까 사실은 관광으로 인해서 오히려 관광 시장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오히려 관광객은 수도권에 집중됨으로써 오히려 더 수도권은 비대하고 관광이 한국 경제에 오히려 역기능이라고는 하기 하지만 그렇게 보탬이 되지 못했지 않았을까. 지방은 고사해 하는 그런 실증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한 조사에 의하면 외국 에서 코로나 이후에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하는 퍼센테이지가 아주 높은 어떤 보도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한국을 보러 오는 것이 그네들이 서울을 보러 오는 것이 거지 한국을 보러 오는 것인가 이렇게 한번 문제 제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역 균형 발전 없이는 외래 관광의 활성화도 없고 한국의 다양한 매력도 드러내기가 쉽지 않을 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우스갯소리로 일본을 우습게 아는 사람 한국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대요. 그죠? 그런 말도 있지만 당분간 한 5년 전부터 외래객에서 일본에 추월 당했죠. 거꾸로 일본은 아마 동양에서도 일찍이 아주 특이한 민족 같습니다. 거꾸로 일본은 내수가 외래 관광객이 우리 3천만이고 나간 사람이 한 1,800만. 우리는 한 60%가 해외 관광에 참여했다면 국외 관광에 참여했다면 일본은 겨우 15%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유례가 없는 그런 국민성을 자랑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 국토 면적이 우리 남한의 3.7배가 되고 인구가 한 2.5배 이상 됩니다. 그리고 국태가 다양화되어 있고 홋카이도부터 큐슈까지 다양한 기후대에 길게 거쳐서 다양성은 여러 가지 문화나 지리적 다양성에서 한국을 앞으로 장차 국외 관광을 활성화시키는데 일본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얘기하다 보니 벌써 시간이 다 돼 간다. 한국 관광은 사실은 섬나라보다 못한 지경, 흔히들 섬나라에 비유하는데 섬나라보다 못한 지경이죠. 섬나라는 사방으로 소통될 수 있지만 한국은 한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런 아예 출입 금지되고 물류 시대 한국 장차 관광의 시대의 효과를 입지적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네. 우리는 열심히 반도적 육교적 위치에 있어서 우리 역사에서 많은 침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점차로 우리가 이제 세계가 지구촌이 되고 서로 다 들여다보는 삶이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평화의 시대라고 한다면 여전히 지역적인 국지적인 위협은 여러 가지 전쟁의 위험이라든가 국지적인 위험이 있지만 지구촌이 이제는 서로 들여다볼 수 있는 삶이기 때문에
기술이 발달하고 평화의 시대, 앞으로 관광의 시대, 소득이 높아지고 이렇게 온다고 봤을 때 이런 시대에는 전 시대에 누렸던 지금 어떤 육교적 반도적 위치의 어떤 효과를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인데요. 그런 점에서 관광은 대박이다라는 것이 사실 맞는 용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것을 살리는 어떤 우리 관광 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이 가져오는 쭉 제가 열거를 해봤습니다만은 그 2019년도 시베리아 종착역의 블라디보스톡이 여기 1억 5천만 이용했다더라고요. 앞으로 사실 통일만 남북으로 뚫린다면 목포와 부산이 시베리아 철도의 종착역이 유라시아 대륙의 종착이 되고 그러면 1억 5천 2억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이거는 자칫 워낙에 북한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얘기해도 공안 얘기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 관광의 입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제가 프랑스 예를 들죠, 그죠? 유럽 중에서도 독일 민족이 좀 특이합니다. 독일은 약간의 중에도 특이하지만 독일은 유럽과 아마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 살아서 그런지 유럽과 같이 공유하려는 그 마인드가 많이 있고요. 특히 독일인들은 해외 나가는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전 국민이 1년에 2번 정도 나가는 그 정도로 나오고 있고 프랑스는 입지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쭉 나중에 한번 자료 보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회 구조적 어려움 제가 있네요. 그죠? 앞에서 다시 중복되어집니다. 지방은 서울의 아류 정도 됩니다. 지금 제천 오면서 제가 청풍 리조트 오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름답고 지명조차도 아름답고 청풍 하니까 명월이고 평화를 여러 가지 호수를 끼고 있는 이 지역이 정말 산자수명함에도 불구하고 문화를 얘기했을 때는 접근성도 문제지만 지방의 관광은 한국 지방 관광은 서울의 아류 정도로 되기 때문에 국제 관광에 있어서는 아류를 보러 지방까지 내려오지는 않는다는 어쨌든 지역 관광 지역을 살려야 되겠다. 지금 여러 가지 한국이 발달한 IT 산업을 활성화해서 수도권 집중을 해결하고 지역 관광을 살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테마 10선도 아주 중요합니다. 지역 관광 해결책. 마침 뒤에 많이 있지만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여전히 지역은 지역담을 살려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서울에 없는 것, 서울에 차별되는 것 살려야 되고 그런 점에서 바다를 끼고 있는 것이 중요하네요. 그래서 우리 테마 10선에서도 보면 남도 막기엠, 남도 바닷길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테마 10선에 나름대로 정말 좋은 취지다. 그러다가 테마 10선은 형식 지역이라 할 수 있는 행정구역에 따라 단절되고 또 단절되고 연계되지 못하는 이런 관광을 극복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 테마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자는 뜻인데 여전히 이런 취지는 계속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행정구역이 가지는 담쌓기 이것이 담장 허물이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도 얼핏 보이고 있습니다. 테마 10선에 참여하는 많은 PM들이 말하자면 속된 말로 선수들 다 모여 있더라고요. 이분들을 잘 활용해서 이분들을 통해서 그야말로 또 거점 관광 연결시켜서 지역 크리에이터도 활성화시켜서 제발 국토 변방을 활성화시켜서 국토 균형추로 해서 지금 5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경제의 80% 서울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제에 우리 관광이
우리 지역을 살리고 한국을 살리는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많이 있으면 자료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정병훈 교수님 모시고는 한 2시간쯤 이야기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희가 준비된 시간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좋은 말씀을 다 미처 못 들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도 많이 아쉽습니다. 채팅창에도 어느 분이 그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오늘 이 포럼과 관련된 자료를 좀 공유할 수 있느냐. 오늘 또 이 자리 준비해 주신 식권역 PM님께서 답글을 달아주셨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이 댓글창에 글을 남겨주시면은 온라인으로 보내드린다라고 하니까 오늘 미처 못다한 이야기들 또 보시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필요하신 부분들은 자료를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발제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네 번째 발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관광 생태계로 본 테마 10선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한국지역창생연구 소장이시고요. 또 최근에 좋은 소식이 있었죠. 원주 문화재단 또 대표이사가 되셨습니다. 전영철 선생님 모시고 네 번째 주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영철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200년 전에 원주를 떠나왔던 14살 소녀를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어느 한 소녀가 원주를 떠나서 마치 세상에 갇힌 새가 하늘을 나르는 듯이라는 시를 남기면서 제천 단양팔경을 거쳐서 금강산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가 남겼던 호동설악기라는 여행 에세이는 훗날 한국을 찾았던 서양인들이 필사본을 가지고 꼭 찾았던 여행의 바이블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팬데믹 시대 여행을 통해서 세상과 세상을 잇고 사람을 잇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행이 멈춰진 시대에 우리는 여행을 통한 사회적 가치 내지는 경제적 가치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매우 뜻깊은 한국 관광의 패러다임 변화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테마여행 10선의 총괄 컨트롤타워 문체부, 그리고 총괄 PM을 해주신 한국관광공사, 그리고 TDI, 그리고 현장에 총사령관 역할을 해주시는 PM님들, 현장 전문가들, 그리고 지자체 소중한 지역관광의 씨앗을 키우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무척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역관광 생태계로 본 테마여행 10선의 성과와 과제를 두서없지만 다양한 각도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는 관광의 흐름, 테마여행 10선의 정책, 사업의 추진 결과, 사업의 성과, 사업의 한계, 향후 관광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과제와 결호순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UN 세계관광기구 UNWTO는 지속관광을 위한 관광 SDGs 4 투어리즘으로 4P를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사람, people, 지구, 플래닛, 번영, 프로퍼티, 평화, 피스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우리 관광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일자리의 10%를 차지하며 여성이나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에 있어서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런 시기에 테마여행 10선은 분산체류용 관광을 지원하는 사업에서 광역지자체 추천 56개 후보군에서 빅데이터, 지역관광 발전지수 등에 기초한 지역관광 방문객 수, 규모와 관광수용 여건 분석, 지리적 연결성과 테마 설정 가능성, 연계 타당성 분석, 관광 잠재력, 관광 모니터링을 통해 10개소를 선정하였던 것입니다. 테마여행 10선 정책은 어떤 정책일까요? 다른 분들의 발표 내용과 겹치지 않는 내용으로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에 가면 로맨틱 가도가 있습니다. 일본 홋카이도에 가면 경관도로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도시가 아닌 연계된 지역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일본의 시코쿠 순례길은 무려 4개의 현이 협력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남해안 관광벨트, 강원도의 낭만가도, 동해안 해파랑길이 대표적인 사례일 듯 싶습니다. 관광은 이제 중요한 삶의 일상이요, 삶의 질 향상과 행복감을 제시하는
하나의 중요한 사회적 행위입니다. 테마행 10선 선정 지역을 하나하나 보면 시도를 달리하는 지방 정부의 협력, 테마여행의 키워드가 평화, 역사, 이야기, 드라마틱, 선비, 남쪽 빛 감성, 해돋이, 바닷길, 시간여행, 맛기행, 역사기행, 힐링여행 등의 테마가 제시되고 강원의 올림픽과의 연계협력, 남해안의 해양 이동통로 개발, 남도 바닷길의 해양 이동통로 개발, 전북 시간여행의 경우 전통문화자원 활용을 선정 조건으로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콘텐츠의 다양화로 문화관광, 예술관광, 야생관광과 같이 특별한 체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특수목적 관광 SIT, 친구 친척 방문 VFR, 그다음에 슬로우 도시관광 등 최근의 관광 트렌드에 대한 대응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은 점 단위에서 선, 그리고 면으로 진화하는 연계의 초점,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관광객의 이동 통선에 필요한 관광 공급 요소의 개선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관광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생활 양식의 대두, 그리고 관광도시 브랜드 등의 인식도 보이고 있습니다. 테마여행 10선에서 정부가 기대했던 정책적 기대는 점만 찍고 가는 편중된 대량 관광에서 분산을 통한 균형 발전, 체류, FIT, 인문학, 현장 기획 인력의 대두 등일 것입니다. 테마여행 10선 주요 사업의 최종 목표점은 국내 관광 활성화이며 컨설팅, 관광시설 정비, 관광 콘텐츠 확충, 이동망 구축, 인력 양성, 홍보 마케팅, 평가 모니터링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코레일 매거진에 소개된 광고 내용입니다. 기존 정책 사업과의 차이점을 보면 지역 선정 조건을 볼 때 교통 편의 개선을 위한 노력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결과 평창, 제천, 영월 등에서 관광 택시가 도입되었고 전북의 관광 패스, 전남의 시티투어, 광역투어의 노력 등이 있었습니다. 관광 환경 개선 노력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드라마틱 강원 여행의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자본보조 사업, 경상보조 사업으로 나뉘어 2017년부터 사업이 진행되어 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강원권의 경우 도드라진 내용은 지역의 로컬 크리에이터와 강원도 기반 공정여행 업체, 사회적 기업체 등과 연계하여 기억의 재성을 위한 한 번 더 해피엔딩, 웰리스, 소소한 인문기행, 시나미 로컬 기행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테마여행 10선 추진 결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테마여행 10선 연관 검색을 뉴스 보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관광협의회, 관광재단 등의 주체, 코로나19, 관광도시, 관광 커뮤니티 활동과 관광협업센터, 관광시책 체계적인 추진 동력 마련 등이 추출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동안 지역관광이나 관광에 있어서 추출되지 않았던 커뮤니티 활동과 협업, 지역관광 주체로서 재단이나 협의회 등의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광의 내용이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각 권역별로 관광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이 펼쳐졌고 권역별 관광 콘텐츠 사업자 공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지역에 기반을 둔 다양한 주체에 의한 지역 밀착형 관광 상품이 개발되었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다음은 관광 인력 자원에 대한 육성의 필요성과 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습니다. 경북 선비 이야기 권역의 경우 청년 선비 해설과 육성 아카데미, 드라마틱 강원 여행의 지자체별 관광 아카데미 등을 통한 후속 사업 형태의 테스트베드 사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중요한 지역을 기반으로 한 로컬 크리에이터와 지역 관광의 만남입니다. 남도 맛기행의 경우 청년 해설사, 창조 인력 양성 사업, 남쪽빛 감성 여행의 로컬 여행 활동가 등의 크라우드 펀딩, 강원권의 칠성조선소 소집, 파도살롱 등의 참여도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관광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일종의 숙달, 훈련 개념의 스킬 향상에서 벗어나 지역관광 인재 육성에 있어서 다양한 이론이 대두되었다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론, 커뮤니타스론과 네트워크 형성, 진정성의 이론, 이동성의 문화,
문화의 객체화, 문화의 상품화, 교환과 증여, 문화의 상대성, 전통의 창조, 문화적 산물로서의 관광, 인터랙티브 러닝, 액터 네트워크 이론 등이 관광 인력 양성을 통해서 대두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테마여행 10선 사업의 성과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소득은 관광 로컬 거버넌스의 구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자체의 역할이 증대되고 특히 공무원의 역할 증대, 융복합 관광 추진 능력의 제고,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의 큰 소득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지방정부 간, 기초지자체 간 협력 모델 가능성의 제고입니다. 이때 PM은 조종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국내 관광 정책 변화 과정에 있어서 지역 관광 담론을 제시하였다는 것입니다. 2014년 국내 관광 활성화에서 2018년 7월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구체화되기에 이르렀고 2020년 팬데믹으로 인해 더욱 지역 관광의 담론이 정점에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역 관광의 사회적 가치나 공유 가치 창출이라는 담론까지 학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볼 때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관광 통계상에서의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2016년 대비 2017년 자료를 보면 국내 여행 참가자 수 숙박여행 4.94%, 당일 여행 참가자 수 4.92%의 증가, 국내 여행 참가자 수, 횟수 비용 등이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료의 검증과 원인 분석은 더욱더 심도 깊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2014년에 국내 관광에 또는 해외 관광에 큰 충격을 주었던 세월의 사고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2017년 크게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데 나름대로 테마여행 10선이 국내 관광의 회복 탄력성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보입니다. 어떻든 국내 여행에 대한 인식, 중요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관광의 체질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양적 관광에서 성장 관광에서 질적 관광으로 지역 커뮤니티의 강화,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도의 경쟁력의 강화, 풍요로운 국민 복지에 기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관광사업의 핵심 업적평가 KPI 지표가 일부 도입이 있었습니다. 기존 지표가 관광 소비액, 관광객 수, 숙박자 수에서 주요 체류 지역의 고객 만족도, 지역 밀착형 여행 상품의 숫자, 광역 체제 프로그램 수, 민박 업체 등이 새롭게 요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으로 관광 프로슈머형 비즈니스 공유 가치 창출에도 있었습니다. 기존의 업계 내에서의 범위에서 시민들이 유튜브로 참여하면서 나름대로 지역 브랜드 창출과 지역 활성화 비즈니스 참여 활동이 있었습니다. 핵심 커뮤니티 강화도 있었습니다. 지역사회 공헌 환경 활동이 그것일 것입니다. 특히 지역 커뮤니티와 공존하는 균형 있는 관광 개발 개념의 도입으로 지역 주민의 사회활동 기반의 유지 및 향상, 나름대로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나온 키워드가 지역 주민의 환대, 하스피탈리티, 환경 보존, 지역경제 효과 등도 중요한 키워드였습니다. 지역 주민의 생활이나 전통 등의 관광 자원으로서의 발굴, 지역 주민들과 교류, 지역문화 체험, 자연환경과 공생 등의 고객 욕구를 기반으로 지역 생산, 지역 소비 등을 통해 지역 브랜드 확보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이러한 걸 통해 문화 주도형 관광 개발의 가능성도 제고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 관광의 실현과 지역문화 계승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관광의 확장을 통한 연대의 필요성이 제고되었고 관광 자원은 이제 지역 문화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이나 나름대로의 전통에 기반한 생활 양식, 라이프 스타일로 지역 매력을 통한 지역 만들기를 위해 필요한 광역 또는 산업 간, 민관학 등의 노력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업의 한계점도 노출되었습니다. 학문적 접근의 부족,
석사학위 논문 1편, 박사학위 논문 1편, 학회지 논문 2편 정도의 접근, 홍보 효과의 저조, 사업의 시간적, 공간적 확산 부족, DMO나 생활관광 분야 결합 부족 등이 보입니다. 저는 향후 이러한 관광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과제를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체험, 체류, 교류를 통한 관광객은 이제 진짜 여행을 추구하고 있고 혼자만의 여행을 추구하는 시대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컨슈머 인사이트에서 제시한 코로나 전후의 키워드 분석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공사는 비트윈이라는 코로나 이후의 관광 트렌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마을 만들기 차원에서의 지역사회, 환경, 경제 차원에서 관광의 접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보다 지역 관광을 먼저 고민했던 유인, 일본 여성 20대, 30대가 가장 가고 싶은 유인에서도 관광 비전 2.0을 통해서 유인다움, 지역의 특성 만들기를 사회 운동 차원에서 벌여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매우 시사한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협력형 사업 모델의 지속화 방안의 필요성입니다. 이제 관광은 융복합 산업으로 관광과만의 지자체 관광과만의 초보적 접근으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행정을 초월하는 협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여행 10선은 한국관광 체질 개선에 증폭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국내 관광의 빠른 회복을 견인하였고 해외 관광객 유출에 제어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관광의 그동안의 숙박, 여행업 중심의 이해관계자를 지역 주민 또는 로컬 크리에이터까지 이해관계자를 확장시켰습니다. 하지만 코비드19라는 나름대로의 팬데믹 상황, 관광 거점 도시 도입에 따른 평가의 부족, 하지만 사람을 남겼고 지역 관광의 다양한 주체 양성 및 형성, 정책의 지속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향후 다양한 각도에서 사업 전후의 평가, 영향 등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앞서 정병훈 교수님께서 지금의 시대를 대전환기로 이야기해 주셨던 부분, 그 BCAC,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이야기도 해 주셨는데요. 또 우리 전영철 수장님께서는 이러한 대전환기에 이 테마여행 10선이라고 하는 사업이 그 전환의 혁신 역할들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도 부여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실제 이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몇 가지들이 있겠죠. 당장의 생존에 대한 문제도 있겠고요. 또 원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도 필요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과거로의 복귀가 아니라 미래로의 전환, 이 전환을 위한 혁신이라고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가 요즘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테마여행 10선 5년차 마지막 연차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아마 전환을 위한 혁신을 준비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 많은 분들이 앞서 이야기 주신 것과 같이 행정의 경계를 넘는다거나 민간 PM 제도들을 도입해서 민간의 역량과 행정의 역량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다양한 인자들을 발굴해냈다거나 하드웨어 중심보다는 휴먼웨어 중심으로 사고의 체계들을 바꿔내고 지역의 인문, 예술, 산업 자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원이 여행의 소재가 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열었다라고 하는 지점들은 아마도 미래 가치에 대한 전환의 혁신의 신호탄 같은 게 아니었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앞서 시작할 때 총 13분이 준비하고 계시고 4개의 주제로 오늘 포럼이 진행된다라고 안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를 마쳤습니다. 테마여행 10선의 출범과 성과라는 주제로 4분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잠시 쉬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밥은 먹어야 하죠, 우리도. 점심시간을 1시까지 갖도록 하겠고요. 그 이후에 다시 온라인에서 또 현장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2권역, 4권역, 1권역, 9권역, 8권역 시청자입니다. 이렇게 해주신 분도 있고요. 관련 업계는 아니지만 청소년 지도사로 일하고 있어 청소년들과 함께 대한민국 여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시청 중입니다. 라고 안미선님께서 올려주신 글도 있습니다. 첫 주제 발표부터 잘 보고 있습니다. 역시 전영철 교수님 연구가 깊이 있네요. 라고 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오후에도 더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잠시 쉬셨다가 1시부터 진행될 지역을 살리는 여행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라이브 포럼 2부 순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부 13시부터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